마켓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어떻게 연말 연시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럭저럭.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한 신남? 뭐 이런 게 별로 없네요. 올해도 저희 작은 소망은 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작은 소망 하나 갖고 올해도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새해 각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 자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떤 새해 각오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작은 소망이겠죠. 뭐 기저귀를 뗀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상동 행동들이 줄어든다든가 뭐 아이한테 포커스가 쭉 돼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정상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쩜 정상일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포커스 되어 있는 게. 그런데 그 아이를 케어하고 드리븐하고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하는 일은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케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해 각오, 내 뉴 레졸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참고로 이 아티클은 friendshipcircle.org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했으면 하는 새해 일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것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베이비시터를 구하자입니다. 변화가 항상 생기잖아요. 한국은 참 그게 사실 좀 어렵고요. 미국도 사실은 베이비시터 구하는 일 그닥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부모님들 중에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개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가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꼭 내가 필요할 때, 우리 가정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베이비시터가 돼줄 사람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쉴 수가 있거든요. 뭐 센터 보내면 한 2시간 쉴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온전히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교육도 없고 테라피 치료 같은 것도 없고 센터에 갈 일도 없을 때 나도 가서 쇼핑도 하고 나도 가서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한 3-4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거는 사실 가장 큰 건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긴 하더라도 손주 바라니까 아직 부모님한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얘기하셔서 그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이비시터 구하는 일입니다. 나를 도와줄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일. 없으셨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서류들을 정리하자입니다. 물론 서류들을 다 정리해 놓으셔서 저희 집도 다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한 서랍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우리 아이에 관련된 집안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셨다면 지나간 파일들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닥터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한번 다시 읽고요. 정리해놔서 올 새해에 그보다 발전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예산들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요즘 인건비가 무지하게 올랐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밸런스 아웃 하는 것들을 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마 이제 막 다이그노스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몇 년 지나신 분들은 이제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 그냥 되는 대로 어떤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나 새로운 엑서사이즈 혹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울섬이에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지루함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함으로써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아이를 서포트하는데 더 에너제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서포트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발전시키고 아이도 내가 즐거우니까 아이도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찾으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책을 보거나 듣자. 우리 아이 자폐 아이에 대해서 책을 보거나 라디오든지 유튜브든지나 보자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보시고 많이들 읽어보시고, 사실은 이 자폐아를 기른 거는 공부의 연속이에요. 뭐 그게 어떤 대체의학이 됐든 기능의학이 됐든 자폐 전체에 대한 책이 됐든 아니면 우리 아이에 필요한 뭐 몇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하든 이것도 쭉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처럼 계속 우리 아이의 컨디션,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밸런스 등을 계속 공부해서 쳐다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놓쳤던 거 혹은 새로 얻는 지식들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등등등의 어떤 찬스들을 갖기 때문에요. 한번 그 책을 보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계속 우리 자폐 아이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새로 나온 뉴스라든가를 계속 정보를 새로 얻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영화면 영화, 시나리오, 시, 수필, 잡지, 패션, 뭐 주얼리,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취미, 생활 등등등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현실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거, 스텝백 해놓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거기만 있으면 거기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현실에 처한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뷰로 해서 보는 거죠. 빈티지 포인트라고도 영어로도 얘기하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서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게 다른 것들을 접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종교 활동도 그렇고요. 어떤 취미 생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꼭 아이를 위해서만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을 좀 순환시켜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센터 혹은 우리 아이를 치료해준 치료사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골을 갖고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올해는 어떠한 골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치료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점검들이 필요한 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테라피스트를 바꿔봤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테라피스트들이 너무 적어서 한번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해놓고 한번 거절을 하면 그 리플레이스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테라피스트를 바꿔야 되나라는 답답함도 있는 경우도 종종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바꾸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 테라피스트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하고 그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데 충실한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혹은 그런 것이 보인다면 슈퍼바이저하고 얘기해서 방향성을 고치든가 아니면 테라피스트를 바꾸는가 하는 그런 시점도 좀 올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상에 가까운 그 캐치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요, 본인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이제 책을 읽어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자신을 위한 뭔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저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병세라기보다는 의학적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을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씩 꼭 갑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 왜냐하면 병원 앞에 바닷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뭐 LA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비치, 볼사치카,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뭐 좀 멀리 가면 헐모사 비치, 맨하탄 비치에서 이 퍼시픽 웨스트 코스트 라인으로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파도도 사진도 찍고 서핑하는 서퍼도 사진도 찍고 그래. 그게 저한테는 어쩌면 굉장히 셀피시한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동 액티비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제가 갖고 있었던 bad breed이자 나쁜 것들 좀 레디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좀 메디테이션하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포커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데이 나잇입니다. 저랑 와이프랑 그 last couple months에, 그러니까 그래도 꽤 자주 영화도 보러 가고 둘이 될 수 있으면 시간 내서 갑니다. 다행히 저희는 저희 집은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고 둘 수도 있고, 저희 큰애가 또 커서 동생을 잘 케어해요.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중학생인 동생을 잘 케어해요. 또 중학생인 동생은 또 형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그 형제에도 좀 두터워서 아이를 맡겨놓고 편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어놓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이트나잇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오프라인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자체도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보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오프라인에서 구글이든지 네이버에서 서치하는 많은 정보들이 다 우리 아이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든 구글이든지 딱 꺼놓고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내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TV를 보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사실 정확하게 60분, 70분짜리 드라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넷플릭스에 뜨는 한국 드라마들이나 좀 꾸준히 연결을 갖고 다 보지. 왜냐하면 그 시리즈가 끝나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every weekend 하는 시리즈를 이제는 거의 안 보고요. 유튜버들이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는 짤들이라 그러죠. 그 짤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 거기다 스펜드 할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잘라진 것들을 보고 대략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추스려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쉐어할 사람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어쨌든, 그래서 오프라인 하셔서 조금 뭐 책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뭐 요즘 다 그게 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걸 꺼서 한번 걷기도 하시고 공원에 나가시고 남편이랑 같이 혹은 와이프랑 같이 커피숍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런 시간들. 그래서 좀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조금 나와서 조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요. 아이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폐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의 실수인 것 같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소아 아동병원에 대학교 때니까 너무 잘먹어네요. 제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20몇 년, 거의 30년이 돼가는데라. 그런 데 가보면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되게 미안해 하세요. 근데 사실 부모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가정폭력에 의한 거라면 부모가 미안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혹은 썸바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액시던트로 인한 사고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라든가 선천적 장애는 우리 부모가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블레임 한다 그러면 신한테 해야 되겠죠.
신이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장애를 가지고 보냈으니까 블레임을 한다 그러면 신한테 할 것 같은데, 뭐 신한테 블레임을 한다 그래도 그 아이 자체가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지티브한 띵킹도 많이 해야 되고 파지티브한 소식도,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고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just happen인 거죠. it just happened to us.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그 긍정적이고 조금 더 밝게 아이를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몇 가지 팁, 한 10가지 팁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올해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12개월을 끌고 가야 되는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제가 드린 10가지 팁을 보고 자기 그것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밸런스도 찾아가고 아이의 플랜도 좀 쫓아가면서 제일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아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더하고 지식도 늘어나고 행동도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 자폐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이니까요. 그걸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팁들 가지고 올 한 해도 무사히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